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선보인 이 본편에 진입하는 텔로스 2800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2800으로 또 한 번 투어를 또 하는 기존의 스피커들을 한 번씩 다 들어보는. 근데 2800 정도 되니까 상위 제품들이 대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포컬의 서열 2위인 스텔라 유토피아로 잘 들어보셨죠? 이번에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같은 골드문트 순정 조합인 테이아의 패시브 버전. 테이아의 패시브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6개월 전쯤 촬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이아 아래에 있던 3개 라인업 중에 플래그십. 그러니까 지금 골드문트의 패시브 버전 중에 최상위에 있는 제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잠깐 환기시켜드리면 테이아, 레아, 아스테리아 요 세 모델은 액티브 버전으로 있었다가 모두 패시브 버전으로 새로 출시를 했죠. 아스테리아는 아스테리아 패시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출시된 테티스가 사실상 아스테리아의 패시브 버전이라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그렇게 삼형제, 이 세 자매가 각각 액티브 패시브가 공존하는 흔치 않은 그런 라인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중에 최상위 패시브 버전인 이 테이아를 오늘 텔로스 2800으로 과연 1800과 다른 어디까지 소리를 들려줄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액티브 얘기한 지도 꽤 됐고 패시브 촬영한 지도 한 6개월이 됐으니까 테이아를 잠깐 다시 환기시켜서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3바디로 되어 있는 3개 체인버로 되어 있는 그런 구성에 총 4개 유닛을 달고 있죠. 맨 위에 이거를 어퍼 혹은 하이 미드레인지라고 하는데 4인치 미드레인지가 있고 두 번째 바디에 로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같이 있죠. 6인치 미드레인지가 위쪽에 있고 1인치 트위터가 아래쪽에 있는, 이 트위터가 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두 번째 체인버.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제일 큰 체인버에 12인치 우퍼를 꽤 아래쪽에 배치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액티브에서 일단 사운드나 이런 거를 얘기하기 이전에 겉모습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역시 하단에 있는 우퍼겠죠. 아시겠지만 액티브는 우퍼가 뒤쪽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배치에도 좀 특히 뒷벽과의 거리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이 좀 달랐던 그런 제품이고, 스피커가 뒤를 향해 있으면 앞으로 향해 있는 거랑 위상 자체를 반대거나 상위 정면을 향해 있는 그런 유닛들하고 위상을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데 그게 액티브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문트 고유의 레오나르도로 각 유닛 간 타임 도메인을 일치시키는 그 자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퍼 방향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었던 그런 구조였던 데 비해서 패시브는 이제 앞에 있는 다른 3개의 유닛과 동시에 정면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설계하기는 액티브보다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잠시 지난번 촬영 때 그 시청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액티브하고 소리가 많이 달랐어요. 그때는 1800,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 텔로스 2800을 얘기할 때 외형도 똑같이 생겨 보이는 이 2800, 가격은 2배에 가까운 이 제품은 1800과 뭐가 얼마나 다른지 이런 얘기가 이제 주된 이슈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테이아 패시브를 드라이브했던 1800에 비해서 이번 2800은 과연 얼마나 다른 소리를 들려줄지, 이게 관건이죠. 뭐 할 수만 있으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1800으로 한번, 2800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좀 더 극명한 비교가 되는데, 오늘은 지난번 촬영 영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나온 시스템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하면 간접 비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800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골드문트의 파워앰프 중에 위에서부터 서열로 4번째에 위치하는 제품이고, 바로 아래에 있는 1800하고 스펙이 닮은 듯 많이 다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력을 약 30W만 올렸죠. 8호음 기준에 450W. 그리고 나머지 정작 규모를 바꾼 거는 전원부 쪽이었죠. 그 전원 트랜스 용량을 늘렸고 커패시터 용량도 78,000에서 이제 10만이 넘어간, 커패시터 용량이 좀 더 많이 증가한 그런 대용량 전원부, 대폭 확장된 전원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그래도 안 바꿀 수는 없으니까 420W라는 설정도 상당히 적절한, 모노블록으로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더 높일 필요는 제가 보기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상위 버전이니까 30W를 늘린 450W로 설정이 돼 있고, 정작 앰프의 중요한 이 드라이브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전원부를 대폭 보강한 그런 제품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똑같은 시스템으로 들었던 1800의 소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지난번에는 포컬의 스텔라 유토피아 에버로 시청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골드문트 2800의 원래 소리에 가까운 순정 조합인 같은 골드문트 스피커로 들어보면 2800의 소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테이아의 조합으로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들어보시고 나서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spetterò. Il fiore nel giardino segna il tempo. Qui disegnerò il giorno poi del tuo ritorno. Sei così sicura del mio amore da portarlo via con te, chiuso nelle mani che ti porti al viso, ripensando ancora a me. E se ti servirà, lo mostri al mondo che non sa che vita c'è nel cuore che distratto sembra assente. Non sa che vita c'è in quello che soltanto il cuore sente. 1800은 사실은 테이아를 드라이브 하기에는 특히 이 미드 베이스 쪽 그 드라이브 파워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들을 때는 그것도 골드문트 소리다. 상당히 베이스를 타이트하게 잡고 해상력이 높은, 그리고 그거랑 밸런스를 잘 맞춘 중고역, 골드문트 특유의 그 청량하고 산뜻한 공기가 도는 것 같은, 머리가 맑아지는, 골드문트가 지향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골드문트 제품을 듣는 이유가 되는 그런 덕목들이죠. 딱 그런 소리를 액티브보다 조금 더 많이 들려줬던 게 2800으로 드라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사실은 조금보다는 좀 더 많이 그 드라이브 파워가, 힘이 실리고 에너지가 실리되 그게 패시브였는데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높은 대역에서 맑은 느낌이 조금 더 순정, 고순도가 돼서 이 덩치 큰 스피커가 살짝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게 드라이브가 좀 더 늘어났을 때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런 높은 대역에 아래쪽은 텔로 1800보다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인다는 느낌? 출력이 30W 차이 나기 때문에 뭔가 더 푸짐한 소리를 낸다기보다 에너지의 양은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늘어나 있어 보이는데 동작이 훨씬 기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역대 이하에서 특히 좀 더 빠른 비트와 그다음에 베이스가 강한 힘으로 트랜지언트나 아주 큰 슬램을 칠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 이게 2800입니다. 그래서 2800으로 들어본 테이아는 조금 더 골드문트의 원본에 가까운 소리, 하늘은 맑고 해가 쨍하게 떠서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푸르스름한 느낌까지 나는 그런 알프스산의 눈을 보는 듯한 느낌. 실제로 이 제네바에 있는 골드문트는 그런 소리를 처음부터 지향해서 우리는 에베레스트나 이런 산하고 다른 스위스의 이 맑은 공기, 알프스산의 공기와 실제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제작을 했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골드문트는 눈이 시원한 탁 트인 소리를 만들어낼 거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괜한 시기심까지 일 정도의 그런 비싼 앰프의 가치가 능수능란하고 아주 전능한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앰프가 아니라 지금 같은 최고조의 청량감과 맑은 사운드, 이걸 추구한다는 데 있는 거죠. 2800은 아마 다른 스피커를, 골드문트가 아닌 다른 스피커를 드라이브해도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제작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게 극한으로 가서 이게 완벽한 골드문트 소리다 하는 게 바로 이런 테이아 같은 골드문트 고유의 풀레인지 대역을 갖고 있는 이런 스피커와 조합했을 때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문트 특유의 이 순정 조합만이 낼 수 있는 아주 고유의 영역 중에 하나가, 소리는 귀로 듣는데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는, 골드문트의 재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곡이 바로 처음에 들었던 애프터 더 레인 같은 곡이에요. 이 리린나우와 레리 칼튼 크로스오버의 명장 둘이서 연주한 이 곡 제목 자체가 비가 개인 아주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이 청소한 아스팔트 위에 선명하게 색깔들이 들어오는 녹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 하늘, 실제로 이 곡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든 곡인데 시스템에 따라서 품질이 좀 다르죠. 이 곡이 가장 극치의 소리를 내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지금 골드문트 같은 조합이죠. 이 기타 소리가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가 아주 야금에서부터 미세하게 에너지가 이동하는 이 구간을 아주 세세하게 잘 들려줘서 그게 아주 도드라지게 눈앞에 떠오르는 장면? 이게 이 곡의 재미죠. 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스타일로 연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베이스나 건반 악기 앞쪽에
그렇게 도드라져서 보이는 기타 소리, 이거 듣는 재미를 골드문 테이아와 텔로스 2800의 조합이 뭐 하나 이렇게 아쉬운 느낌 없이 다이나믹스면 다이나믹스, 해상력이면 해상력, 그리고 이 가장 좋았던 건 이 탁 트인 전망, 이런 게 다른 시스템에 들었던 이 곡하고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줘서 이 곡은 정말 골드문트를 위한 곡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문트 조합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악기 수, 풀 사이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더해진 그런 대규모 곡에서 빛을 발하는데, 각 연주자와 합창 단원, 세세한 입자감들이 깨알처럼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이게 이동하면 그게 아주 홀로그래픽한 느낌으로 전후 좌우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포착해서 들려주는 느낌이 또 골드문트가 아주 잘하는 그런 특성이죠. 그래서 무대가 굉장히 잘 보이는, 실제 눈앞에 있는, 녹음만 잘한다면, 그래서 이 비단점 이상에 있는 이 듀오 같은 두 명의 보컬이 주도를 해서 코러스로 옮겨가는, 그리고 첼로 같은 악기들이 바이올린도 아니고 바소 콘티뉴어도 아닌 이 중역대에서 슥 움직이는, 사람의 대역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현악기들이 동작하는 그런 배경 속에 이 보컬이 움직이는 느낌들, 그리고 여러 악기들이 분포해서 보여주는 입자감, 특히 이 곡이 라팔 피종이 지휘하고 이 피그말리온이 연주를 하는 그 버전인데, 콘트라스트가 막 강하거나 고음을 해상도가 뛰어나게 하고 뭐 베이스의 다이나믹이 아주 강렬하고 이런 곡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그런 곡인데, 이런 곡에서도 골드문 사운드가 아주 순도 높게 잘 나타나면서 눈앞에 펼쳐지듯이 그대로 뿌려지는 느낌, 이 곡 버전이 특히 이 골드문트 지금 이 조합하고 아주 또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문트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중에 하나가 이 높은 대역만 잘 내주는 그런 스피커나 앰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예전에는 중고역 특성이 좋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전 구역 미메시스 앰프들이 그렇다고 아실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지금의 텔로스 버전은 많은 소리의 변화가 있었어요. 약 20년에 걸친 그 액티브 스피커 제작 기간, 그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골드문트도 진화를 했고, 사운드 스타일 자체가 오디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거나 그냥 음악만 좋아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들어도 야, 이 앰프 소리 좋다, 이 시스템 소리 좋다 하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스타일로 그렇게 변신한 하이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음만 잘 내는 게 아니고 전대역, 특히 이 남성역처럼 낮은 중역대에서 미세한 떨림들, 이런 소리도 기가 막힌 게 골드문트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청량하고 맑은 거는 높은 대역 쪽을 생각하는데, 낮은 대역에서도 그 품질이 나타납니다. 특히 아주 깊은 감성을 넣어서 표현하는 그런 곡들에서도 골드문트의 장기는 잘 나타나죠. 보첼리가 부르는 이 소녀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절절한 느낌, 아주 짙고 미세한 감정 표현을 하는 그런 중후한 음도, 골드문트가 그런 소리도 놓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드라이브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못해서 낮은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부풀거나 펑퍼짐하게 만드는 소리를 골드문트는 또렷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첼리 소녀는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피치를 올려서 높은 옥타브까지 올라가는데, 거기까지 이 대역 이동하는 그런 걸 펼쳐주는 대역의 이동도 아주 좋았고요. 강하게 에너지를 줄 때도 대단히 안정적으로 들리는 것도, 둔탁하거나 두껍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음은 또렷하고 섬세하게 들려주면서도 안정감 있는 소리를 들려줘서 대역에 상관없이 전대역에서 고른 특성을 보여줘서, 그게 골드문트의 주로 텔로스 2800에서 나타나는, 텔로스 2800의 역할이 많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나타난 소리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잠깐 보면 이 미메시스 레퍼런스, 전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현재 골드문트의 플래그십 프리앰프인데 A클래스 동작을 하죠. 따끈하게 열도 나서 이 위에 이렇게 펀칭을 해놓은 최상위 프리앰프인데, 참고로 골드문트 프리앰프를 보면 이 맨 위에 지금 레퍼런스가 있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 원바디로 된 엑셀런스, 시그너처 이렇게 내려가는데, 골드문트가 이제 넥스트젠 버전이 되면서 프리앰프의 등급에 따라서도 소리의 미묘한 차이가 파워앰프의 성능에 직결되는, 프리앰프가 파워앰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같은 이런 미세한 부분에서의 표현력, 적극적인 표현은 레퍼런스 프리앰프가 발휘하는 그런 성능도 꽤 많이 발휘돼서 들리는 그런 품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텔로스 2800이 출시되면서 골드문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격 등급의 앰프들이 어느 브랜드마다 있는 건 아니지만,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품질을 무조건 내줄 수 있는 그런 앰프들 사실 드물거든요. 앰프가 많이 실종된 정통파 하이엔드 앰프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점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대를 지나서 1억대가 넘어가도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상황에 이 텔로스 2800 같은 제품은 골드문트로서도 그렇고 이 하이엔드 업계 전체에서도
꽤 정통파 하이엔드에 새롭게 제작이 된 그런 앰프로 아주 눈에 잘 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주는 앰프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기존의 이 AB 클래스에서는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낼 방법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D 클래스 앰프로 이동해 가거나 음질 외적인 다른 걸로 그렇게 새 제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골드문트의 장점은 역시 원래 정신에 투철한 채로 그대로 계속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상하 간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넓게 분포하는 그런 패밀리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테이아나 레아 액티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오히려 이런 패시브 에이즈는 거꾸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만큼 또 액티브와는 또 다른 그런 소리를, 그 어느 게 낫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뭐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패시브 쪽이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액티브와 패시브 비교할 때 그런 서로 장단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텔로스 2800의 이 테이아 패시브를 들어보면 야, 역시 그게 원래 그게 오디오의 재미야, 이런 생각이 막 드실 만한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와서 이렇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텔로스 2800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포칼의 스텔라 에버 같은 이런 제품의 소리도 그렇지만, 역시 골드문트의 순정 스피커, 이런 테이아 같은 스피커로 들어보면 야, 골드문트는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원래 그걸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가 막 음악이 이렇다 말씀드렸지만 딱 와서 5분만 들어보시면 그게 제일 정확한 골드문트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모르겠습니다. 이 텔로스 2800의 상위 버전 3000, 4000, 3800, 4800, 8800이 있는데 그 제품들도 곧 만날 날이 있을 거고, 당장은 2800으로 여러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신선한 그런 조합이 될 거예요. 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